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외상 매출금 관련한 데서 제일 좋은 건 뭐 독과점 품목에 의해서 현금 판매, 그리고 잘 사업을 하면은 뭐 이제 돈 뜯길 염려가 없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처에 선별하고 그다음에 그 거래처 외상 거래를 할 때 그 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 그 거래처가 6개월 통상 180일 기준 해가지고 외상 거래를 갖다가 그다음은 이제 1억을 설정했다. 그럼 6개월 내에 1억 내에서 움직이고 그 1억이 초과되고 수급이 안 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갖다 취해야만이 이런 외상 매출금의 이런 이 삼각 채권으로 전략하는 사례가 매우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떼인 돈 받아줍니다. 신용정보에서 많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신용정보 회사가 그 모든 채권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또 신용정보 회사가 그 이 채권 취급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학교에서도 1등과 꼴등의 차이가 있듯이 이 업계에서도 뭐 몇 개만 주면 다 받아옵니다. 그거 다 뻥입니다. 실적으로 채무자한테 돈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받으려고 그것도 노력을 하느냐, 그리고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 자체를 먼저 조사를 통해서 이거 채무자가 돈을 갖고 없게끔 그 만들어 가면서 이게 조치를 취해야 채권이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따 거래처에 대한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 신용정보 회사의 활용 방법은 돈을 못 받았을 때 돈을 받아 달라고 맡기는 게 아니라 사전에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가 좀 우량 회사냐 아니면 좀 불안전한 좀 불량 회사냐, 그 사전 조사부터 이 준비를 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통상적으로 이제 이 요즘은 외상 거래를 갖다가 과거에는 이제 어음 수표 발행 시점에서 약속어음 발행은 보통 6개월, 180일 기준으로 많이 발행하는데 요즘은 어음 제도가 많이 사라졌고 그다음에 종이 조각의 어음에 관한 부분은 요새는 발행을 안 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을 통한 전자 어음 발행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통상 90일 결제입니다. 그리고 이 영세한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현금을 받으면 그만큼 회전율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사업 운영 자금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결론은 이제 90일짜리 전자어음을 받게 되면은 그 90일 동안 그 어음 현금화 되려면은 그러면 그 기다려야 됩니다. 결제일까지. 근데 요즘은 이제 또 이 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그 할인 제도를 통해서 이자는 좀 쌉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가지고 통해서 이제 그 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음을 맡기고 그 다음에 그 할인을 받아서 그 자금을 융통해서 쓰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신용정보 회사의 이 장기 미수금 같은 경우 이제 이 의뢰를 해서 회수 조치를 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상담을 할 때 그 회사의 착으로 돈을 갖다가 받아달라고 맡기는 것보다는 먼저 업체를 조사하고 먼저 상태를 확인하고 한 다음에 추신까지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금전 거래, 개인 간의 금전 거래도 대부분 이제 그 차용증 받고 하는데, 그거보다 이제 또 차용증 받고 돈을 안 주면 또 민사 소송에서 또 판결을 받아야 그 판결문에 의해서 이제 또 강제 집행 또는 그 부동산을 차지했을 경우 뭐 경매를 한다든가 이런 집행 방법에서 강제 회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재판을 해서 판결문 받는데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근데 제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이제 그 각 법원에 가면 공증이라고 써 있는 간판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공증이라는 그 간판 사무실에 가면 그 합동법률사무소인데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돈을 갖다가 빌려줄 때 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자체가 공정서 집행 권한이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대금 변제를 안 할 경우
바로 그냥 또 그 강제 해소할 수 있는 압류 또는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그 문서입니다. 이 부분은 공정적으로 작성하게 되면 재판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채권액에 따라서 소정의 금액으로 이 집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 공정증서를 갖다가 받고 이게 돈 거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짜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외상 매출금이 이제 계속 쌓이면은 그 채무 회사에서는 돈을 못 준 거에 대해서 미안한 감 때문에 오히려 거래처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외상을 계속 요구할 수 없다 보니까 다른 거래처에서 신규 거래처에 가서 또 외상으로 그 물건을 가서 팔고 사고 그다음에 판매를 한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그 자체를 또 이게 또 지연시키는 그런 그 부도덕한 그 상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자라는 사람은 남의 돈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 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1년 동안 안 줬다고 1년 후에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1년 동안 1억에 대한 금융 비용 이자 발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면 나 또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사업 운영 자금, 그 다음에 뭐 소상공인 뭐 대출 받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하면 나한테 그 부과되는 부분은 금융 비용이 발생된다. 근데 그 1억이라는 돈을 바로 회수했을 경우에 그게 내 사업 자금에 투여가 되면 금융 비용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외상 매출금 관리를 거래처를 갖다 우량 거래처 유지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빠른 시간 안에 그 외상대금 회수를 갖다 잘 조절하면서 관리하고 빨리빨리 회수를 해야 그 거래처도 그 신용이나 서로의 그 어떤 그 사업상 그다음 문제점을 갖다 많이 그 또 해소가 시킬 수 있으면서 그 신용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는 그것도 줬을 때 내가 자꾸 달라고 해야 주는 거지, 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안 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이제 그 거래처 선별할 때 먼저 내가 저 사람하고 거래할 때, 저 기업하고 거래할 때 그러면 외상 금액을 얼마 줄 건가 한도를 정해 놓고 또 거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이제 여신 그 관리 기법인데, 그러면 이 3개월 90일 기준으로 해서 1억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겠다 딱 정해졌으면 90일 내에 1억을 가지고 계속할 때, 그럼 4개월째 됐을 때는 1억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대금 외상 대금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해소가 안 되고 뭐 1억 1천만 원, 1억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이 거래처에 대해서는 불량 거래처를 보시고 그 거래를 중단하고 채권 회수 쪽으로 딱 해서 대금을 해소하는 게 이 부실 채권을 예방하는 아주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득불하게 딱 이제 그 상대방이 다음 달 주겠다, 뭐 요번엔 나도 수급 못했다 주겠다 잠깐 미루다 보면 금방 1년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놓친 시간에 따라서 딱 그 조치를 했을 경우에 그 기업이 외상대금을 준 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가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발빠르게 10군데의 그 거래처 중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채권 회수를 갖다가 또 거의 받을 돈에 최소한 한 진짜 90% 이상은 회수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막차 탄 사람은 한 푼도 못 받고 이게 딱 하면 그 회사 문을 닫았을 경우에 전혀 그냥 그 이 외상 때문에 내가 대손상각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 거래처에 대한 그 금액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그 거래처의 그 기업 운영 형태, 그리고 내가 그 거래처에 물건을 팔았지만 그 거래처도 물건을 팔았을 때 그 제3 채권이라고 하죠. 나한테는 제3 채권이지만 그 내 채무자의 거래처는 직접 거래처가 되죠. 그러면 내 물건을 가져가서 이 사람이 어떤 회사하고 거래하고 있는가, 이 제3의 거래처까지 알고 거래하면은 나중에 그 내 채무자가 돈을 못 줬을 때 제3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갖다가
가압류 또는 또 집행원의 압류 추심을 통해서 직접 회수하는 방법도 택할 수 있을 때 그게 또 하나의 그 부실 채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거래처 그 선별을 할 때 내가 모르는 거래처 혹은 또 주변 지인이 소개하는 거래처, 주변 지인이 소개하는 거래처는 그 소개한 사람 믿고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내가 모르는 그 거래처를 주변 지인으로서 소개받았을 때 그 회사에 거래하기 전에 먼저 사전 조사를 하고 그 회사의 경영 상태, 그 다음에 재정 상태 이런 부분을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상 거래를 얼마까지 할 건가 딱 액수를 정해놓고 거래하는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부실 자산이 많이 줄어든 거고 그 다음에 흑자 도산하는 원인이 그 자산의 평가되는 이 그 외상 매출금이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회계상에서는 흑자가 났지만 결론은 내 통장에는 깡통 계좌이기 때문에 그 기업은 그 흑자 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처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거래처의 움직임을 수시로 그 거래처가 부도가 났을 때 나도 연쇄 부도를 맞을 수 있는 그런 큰 거래처다. 그러면 신경을 많이 쓰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이게 딱 그건 그 이 집중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사원들이 보통 이제 그 실적 평가할 때 매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완전 판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영업사원이 그 판매한 외상 매출금도 1차적으로 영업사원이 수금까지 책임하고 인사고가 평가할 때 외상 매출금 대비 수금을 갖다가 얼마까지 했느냐. 그래서 그 외상 매출금에 누적된 수치가 적은 사람한테 좋은 고가 점수를 줌으로써 또 그 평가를 갖다 높여줘야 그 영업사원들이 이 동안 퍼주는 식의 영업이 아니고 대금까지 책임지는 회수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이 부실 채권들이 많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제 보통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영업사원 따로, 그 다음에 관리팀 따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채권팀도 있는 회사도 있고 또 법무팀도 있는 회사가 있고 유형이 많습니다. 근데 그 법무팀으로 이제 그 영업사원이 채권을 넘길 때 바로 안 넘깁니다. 그럼 관리팀에서 그 외상 매출금 그 리스트를 가지고 딱 분석을 해서 아 이건 문제가 되는 채권이다. 그럼 그 영업사원한테 영업을 중단시키고 그 업체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갖다가 관리팀에서 인수해서 직접적 채권 회수하는 방법으로 딱 갔을 경우에 그러면 그 회수가 빠르냐?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영업사원이 가장 거래처 잘 알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이 업체의 어떤 뭐 운영 방식도 여러 가지 형태로서 그런 뭐 불안하다 느꼈을 때 그때 자진해서 영업사원이 관리팀하고 협조를 법무팀하고 협조를 구해서 이게 딱 채권을 했을 경우에 그 부실 채권이 누락되는 부분을 많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영업사원한테 인식 교육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서 팩트는 그 여신 기간을 얼마 줄 거냐. 자, 신용이 가는 회사는 한 달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아, 이 회사는 규모도 그렇고, 그 다시 물건을 팔았을 때 현금으로 회수한 시점을 뭐 두 달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90일, 3개월로 볼 수도 있고,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거래를 했을 때 그 기준이 미달될 경우에는 거래를 중단시키고 바로 채권을 회수해야만이 이 부실 채권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내 그 이 경영상에 현금 회전율을 갖다가 높임으로써 그만큼 내 회사를 튼튼한 회사로 만들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참 말로서만 이게 쭉 하는데 다음에는 이제 이 외상 회수 기일 분석표를 하나 제가 만들어 가지고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영하시는데 채권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내일은 또 이 거래처 그 외상 매출금
그 관리하는 거래처 선별 작업,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우량 거래처와 부실 기업을 갖다 이 구분을 하느냐, 그리고 그 기업 평가를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그 평가를 갖다가 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